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뒷대름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입니다. 올해 상근 정상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따가 2부 3부 인터뷰에서도 청문회 관련 질문을 나눠볼 텐데 이야기를. 네네. 자,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 답변 정리해 주시죠. 먼저. 네, 일단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된 얘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자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이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태국에서 체포가 돼서 국내로 송환이 됐고 이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근데 2015년 대가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그 윤석열 후보자와 이렇게 혈연 관계는 아니고 예. 윤석열 후보자와 친한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자가 개입을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는 당시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었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도 영장이 언제 들어가고 어떤 영장이 발부 기각됐는지 지금도 모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 윤석열 후보자는 그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한두 번 골프를 친 사실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됐던 거는 수사권 조정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자는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영장 청구권 그리고 수사 지휘권은 유지를 하되 이 검찰의 직접 수사는 장기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윤석열 후보자하고 친척 관계는 아니고. 네. 윤우진 세무서장의 동생이 윤대진 검사인데. 네네. 윤대진 검사하고 윤석열 후보자가 친하니까. 네. 그래서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고. 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된지 모른다. 다만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한두 번 친 적이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이 도덕성으로 공격을 하려면 뭔가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고리는 안 보여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계속 기각을 했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윤석열 검사가 이제 개입이 돼 있었느냐. 외압을 했다든가. 네, 이 그걸 부분인데. 밝혀야겠죠. 예. 네, 근데 이 부분도 본인이 아니다라고 했고 딱히 이렇게 탈 증거가 함께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좀 힘이 빠진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야기는 오늘 청문회에서 왜 나왔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4월에 만났다라는 이제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을 만난 적은 있는데 그게 4월은 아니고 예. 한 2월경에는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 양정철 원장을 처음 본 것은 아니고 2015년 대구고검 시절에 이 선배가 불러서 밥 먹으러 갔더니 그 자리에 양정철 원장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총선 관련 제안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나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또 생각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후에 한 두어 번 봤다. 하지만 그때 양정철 원장은 야인 신분이었고 아무래도 정치권과 연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도 굉장히 조심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 만나서 검찰총장 시켜준다 그랬느냐. 이런 질문을 하던데. 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또 하나 좀 논란이 된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2월에 만났다고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일보 보도는 4월이었어요. 근데 그 양정철 원장이 6월에 고소가 된 바가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네네. 자유한국당으로 고소가 된 바가 있는데, 그럼 6월에 고소가 되는 사람을 왜 만났느냐? 4월에? 4월이나 혹은 2월에? 네. 라고 질문을 해서, 그때 이후에 고소될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일단은 의혹 제기인 건 한데, 네. 그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는 사람 만나는데 조심하겠다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여야 의원님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총장이니까요. 자주 뵙고 말씀도 듣고 할 텐데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 차원에서 검찰총장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네, 2013년에 이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돼서 이때 당시 윤석열 검사가 청문회장에 나와서 화제가 된 바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당시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외압이 있었다고 느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013년 국감 당시에 그 윤석열 후보자가 이 법무부 설득에 2주나 걸리는 등 이 법무부가 힘들게 해서 먼저 수사를 한 뒤 법무부에 사후 보고를 했다. 이것은 황교안 장관의 좀 법무부가 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실질적으로 방해했다. 이런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는 변함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장에 황교안 대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대선 개입 수사 관련해서도 황교안 대표 이름이 흘러나왔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 떡값 문제로 또 한 번 흘러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공장에서도 주진우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떡값 관련된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검찰 명단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명단 중에 한 명이 이 황교안 당시 이제 검사였고, 이 검사에게 이제 김영철 변호사가 직접 의류 상품권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교안 검사의 이제 부하 직원까지 나눠주라고 이 의류 상품권을 줬는데, 그걸 이제 황교안 당시 검사가 이 부하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이거 관련된 그 수사, 그러니까 김영철 변호사 폭로 이후에 수사를 맡은 사람이 윤석열 후보자였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이 윤석열 후보자는 이 황교안 그 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 삼성 상품권 수수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조금 높이면서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이는 네.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 시작할 때부터 예. 여기 있는 사람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다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올라가는 게 있는데 고발이 된 게 있는데 과연 자격이 있냐? 과거 본인이 이제 보혜 관련 의혹이 있었을 때 그때도 나보고 나가라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 포함해서 선진화법 관련해서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네네. 고발당한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수사할 주 책임자인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청문회를 하는 게 옳은 일이냐 빠져라 이 얘기인 거였죠?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해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YTN TV 속보로도 서울지검 성북경찰서장이 김정민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자, 다른 이야기 해봅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가짜뉴스 유포 논란에 휩싸였습니까? 네, 이게 G20 관련된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 민경욱 대변인이 지난 5일에 이 페이스북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사카 행방불명 사건 이 동영상이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다라면서 이어진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유흥과 만찬은 빼먹지 않은 대통령 내외가 수업은 안 듣고 어디서 땡땡이를 쳤냐라면서 이 청와대는 G20 회의 때 대통령이 뭘 했는지 1분 단위로 밝혀라. 그리고 청와대 기자들은 대통령이 전체 세션에서 얼마나 자리를 지켰는지 후속 보도하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민경욱 대변인이 말한 영상이 어떤 유튜버가 편집한 영상인데, 근데 그건 이제 민경욱 대변인도 그 영상을 봤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영상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의 내내 자리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 회의 중에 비공개 회의가 포함되지 않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세션 1에 참석을 해서 기조대표 발언 연설까지 했는데 그 장면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에 빠져 있다던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 시각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민경욱 대변인이 이 영상을 끌어와서 땡땡이를 쳤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유튜버가 일부러 교묘하게 편집해서 대통령이 안 보이게끔 만들었고 네. 민경욱 대변인이 그걸 보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튜버의 해명은 이런데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오해 소지가 있는 거는 미안하다라고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가짜 뉴스. 예.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답변을 냈습니까? 네, 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뭐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두 사람 모두 KBS 출신이죠. 예.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이 민경욱 대변인은 기자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기사를 쓰고 어떻게 브리핑을 하셨는지가 궁금할 정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누구보다 팩트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했는데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과거에 이제 고민정 대변인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갔을 때 이 민경욱 대변인이 철렵질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도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황교안 대표는 뭐 발언마다 팩트체크가 되고 있거나 이제 후속 취재를 부르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예.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예. 이 해외 이주 신고자 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5배나 늘어나서 이 금융위기 후 최대라고 한다라는 거였는데, 한마디로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예, 한국이 그만큼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민을 많이 간다. 네, 이 말이겠죠. 그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 언론 보도가 바로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조선일보? 네.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외교부에 따르면 이 작년에 해외 이주 신고자 수가 2,200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서 2년 만에 5배가 됐다라고 되어 왔는데 뭐 아무리 살기 힘들어져도 5배나 늘었다는 게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예. 네, 부분이죠.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여러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2017년 12월에 해외 이주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 해외 이주 신고 의무 대상이 늘어났다라고 예. 합니다.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라 신고 대상자가 대상이 늘어났다. 네, 예. 늘어난 건데 오히려 박주민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 이주자 총계 통계를 보면 이 점차적으로 해외 이주의 총계가 줄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줄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황당한 것이 이 해외 이주법 개정이 이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를 할 때 이 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 문제는 저희 방송에서도 몇 달 전에 팩트체크해서 가짜뉴스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 네. 몇 달 후에 조선일보가 다시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공당 대표가 그 가짜뉴스를 보고 믿고 다시 페이스북에 올리고 논란이 되고. 이 황교안 대표가 정면승부를 듣지 않는 모양이죠. 네. 요새 유튜브 많이 보시는 것 같으니까 유튜브로 예. 많이 퍼뜨리면 될 것 우리 같습니다. 라디오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팩트체크 늘 해드리니까. 네. 어쨌든 이 가짜뉴스 문제는 벌써 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각 언론사에서 팩트체크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인데 네. 그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네요. 가짜뉴스가. 맞습니다.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가 나오면 이제 그거를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또 확대되는 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누구를 하느냐 두고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교통위원장 쪽에서 이제 시끌시끌했는데요. 국토교통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인데 원래 이 자리를 두고 이 현 박순자 위원장 그리고 이 홍문표 의원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도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교통정리가 된 게 그 1년씩 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 박순자 의원이 먼저 1년, 그 다음에는 홍문표 의원이 1년 이렇게 맡기로 했는데 그리고 지난해 20대 국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박순자 의원이 약속대로 먼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홍문표 의원이 원래 이달부터 위원장을 해야 하는데 예. 갑자기 박순자 의원이 물러나지 않겠다 네, 라고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홍문표 의원이 뭐 이미 예결위원장도 지내지 않았냐, 뭘 또 욕심을 내냐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그리고 국토교통위의 현안이 산적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본인이 유일한 여성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의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내세웠는데, 그럼에도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국토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나와서 이 국회법 규정이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예. 뭔 쪼개기를 하냐라는 예. 거였습니다.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근데 본인이 1년 전에 그걸 약속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홍문표 의원 측은 뭐 막무가내 버티기 목리를 부리고 있다라면서 이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떼쓰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뭐 이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뭐 예. 각종 SOC 등 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총괄하는 상임위라서 좀 알짜 상임위로 불리는데 뭐 의원들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 예. 지역구 관련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박순자 의원도 이 그동안 좀 공을 들여왔던 경기 안산과 이 서울 여의도를 잇는 이 철도 착공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좀 그 가엾은 측면도 있기는 한 게 상임위원장이 됐는데 국회가 안 열렸잖아요. 예. 네. 그 지난 1년 동안 거의 국회가 아하. 공전 상태였기 때문에 예. 이제 국회가 막 열렸는데 상임위원장을 넘겨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도래했던 예. 거죠. 자, 예결위원장 자리도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갈등이 폭발했다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한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하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예결위원장직을 이제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상수 의원 그리고 황영철 의원이 각각 7개월 그리고 18개월씩 이 예결위원장직을 나눠 맡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리고 황영철 의원이 올해 3월 그 예결위원장직을 맡았어요. 예.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인데 예. 이 황영철 의원이 취임한 이후 예결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결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장들과 달리 그 임기가 1년이거든요. 근데 그 지난해 이제 안상수 의원이 맡았던 때부터 이 황영철 의원이 중간에 이제 바뀌고 맡았던 때까지 딱 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났죠.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내 합의대로라면 황영철 의원이 12개월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예결위원장을 경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패를 팠는데 이걸 한 번도 쓰지 못하고 근데 그냥 그 끝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황영철 의원은 나경원 대표가 자신의 측근인 사람을 예결위원장으로 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친박으로 분류되는 김재원 의원인데 이 경선을 통해서 두 사람이 붙었고 물론 이제 황영철 의원은 거부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결국 이제 김재원 의원이 그대로 예결위원장이 됐습니다. 이게 조금 더 가면 이제 계파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뭐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동료 의원을 밀어내기 위해서 가장 추악하고 뭐 악의적인 상황을 만든 거 아니냐 좀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재원 의원은 친박으로 불린 사람이고 또 황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얘기 해보죠. 일본의 일방 무역 조치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뉜다고요? 어떻게 나뉩니까? 네, 뭐 일본의 행위를 성토하는 뭐 정치 세력도 있고, 뭐 우리 정부가 대응을 못했다고 성토하는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 이게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1965년 이 한일 협정에 따라야 한다라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그 일본 정부에게 통상보복을 철회하라라면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친 민족주의에만 젖어서 감정 외교, 갈등 외교로 한일 관계를 파탄냈다. 이렇게 주장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의 판결로 시작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는데 그 오늘인가 이 자유한국당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었는데 아마 어젠가 오늘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초청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반발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도 사실 굉장히 안 좋고 명백한 일본의 경제 보복인데 이걸로도 싸우네요. 네, 그러니까 뭐 합의된 거를 뭐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합의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다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김성준 SBS 전 앵커가 실시간 검색어 이름에 올랐던데 왜입니까? 네, 그 김성준 앵커의 이름이 올라갔는데 그 불법 영상 촬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카? 네네. 이 지하철에서 이제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지난 3일에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이 몰래카메라 촬영을 목격한 시민이 해당 여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초반에 범행 사실을 부인했는데 휴대전화에서 사진이 발견됐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지금 뭐 SBS 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바로 하차를 했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고 SBS는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방송 진행을 안 했었는데 네네. 그 개인적인 일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었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정치 TMI 코너는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라디오를
생방송으로 듣고 차 안에서나 뭐 댁에서나 듣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YTN 라디오입니다. 94.5MHz YTN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혹시 02나 070으로 오는 전화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디오 뭘 듣느냐 하면 YTN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를 듣습니다. 이렇게. 아, 이제 070으로도 옵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070은 다 끊었었는데.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KBS, MBC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YTN입니다. 네. 자, 1부 순서 끝나고요. 2부 박주민 의원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